40대 여성이 파티에 가기 위해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길을 나섭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남자의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와 순식간에 여자의 핸드백을 낚아챕니다. 여자는 순간적으로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는 큰 사고를 입게 됩니다. 안타까운 이 얘기는 약 3년 반 전에 제가 있는 이 호치민시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오토바이 소매치기 사건으로 많은 베트남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는데요. 베트남을 와보신 분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베트남이 사실 치안이 썩 나쁜 국가는 아닙니다. 오히려 강력 범죄에 있어서는 사형 제도까지 집행되고 있을 정도로 법의 힘이 강한 국가 중 한 곳인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오토바이를 이용한 소매치기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실제로 한국인들의 베트남 여행 커뮤니티에서 확인했을 때도 수많은 소매치기 후기가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10년째 베트남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 베트남에 오셨다가 이런 일을 절대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어떻게 해야 베트남에서 안전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베트남 여행을 오시기 전에 이 영상을 봤다면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베트남에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영상에서도 모두 말씀드리지 못했던 돈 관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벤탄 시장이에요. 베트남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잘 오지 않게 되는 장소 중에 한 곳인데요. 오늘은 또 주제가 주제인 만큼 한번 주말 아침에 벤탄 시장으로 나와봤습니다. 근데 아직 토요일 아침 7시인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다 뭐 촬영하고 뭔가 이벤트가 있나 봐요. 베트남도 현금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한 67% 정도가 QR 결제나 전자지갑 결제를 활용하고 있대요. 실제로 이렇게 상점들 돌아다니다 보면 간혹 가다가 QR코드가 있는 곳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여행자분들은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현지 계좌랑 연동돼서 쓸 수 있는 그런 페이들이거든요. 그래서 QR 결제가 잘 되는 태국에 비해서 조금 더 결제가 불편하긴 하고 카드 하나 가지고만 다 가능하진 않아요. 아직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로컬 샵이나 로컬 뭐 카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금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지금 남편이 집에서 편하게 입을 나시를 사겠다고 좀 보고 있어요. Hai cái là 400, 380. 360. Trời ơi, nói tiếng Việt giỏi quá. Ok, 370, hai chị em mình mỗi người lên chút xíu đi. Em ăn cơm sum này quay Ok, lại ok, 350. Không, nói nghe, ok. Mua mở hàng giùm chị đi. 지금 두 개 56만 동 하는 거를 35만 동으로 흥정해서 사고는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호갱 당하는 걸 수도 있고 일단은 사보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베트남 지폐가 종류도 많고 좀 헷갈리잖아요. 물론 동전이 없는 거는 좀 관리하기가 편하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종류가 많고 색깔도 좀 비슷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면서 실수를 해서 내가 실수해서 돈을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상인분이 내가 계산해 줄게 하면서 2만 동짜리 1,000원 낼 거 50만 동 2만 5천 원 가져가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쿠팡에서 동지갑 같은 걸 사서 그게 동 종류별로 다 넣어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갑인데 그런 걸 일부러 사서 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사도 괜찮지만 꼭 그런 것까지 사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만 딱 기억해두고 계시면 소매치기 당하거나 할 확률을 최소화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데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배가 상당히 고프네요. 가보실까요? 그냥 할까? 저는 그냥 퍼버. 오랜만에 전통 쌀국수. 나도. hai phở bò chị, hai trái dừa. 저희는 퍼버, 그냥 소고기 쌀국수를 시켰어요. 오히려 맨날 다른 쌀국수를 먹으러 다니니까 진짜 찐 소고기 쌀국수, 정통 쌀국수는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가격은 6만 동 3,000원이고요. 코코넛도 하나 시켰습니다. 생코코넛. 시장에서 먹으니까 재밌다. 아침 일찍 고추 빻은 거를 항상 넣어서 먹습니다. 맛있어. 여러분
이렇게 시장만 와도 다 현금 결제가 필요하잖아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로컬 식당, 로컬 카페, 시장, 야시장 이런 곳에선 다 현금을 써야 되고, 한인 식당을 가거나 마사지샵 이런 데를 가면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할 때 3% 정도 수수료를 붙이는 곳들이 많아요. 베트남은 아직 그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도 현금 결제를 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겠죠. 근데 또 너무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려고 하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가 뭐냐면, 사실 이거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통용되는 소매치기 예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째로 돈은 한 사람이 모두 다 가지고 다니지 마시길 권해드려요.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두 명이서 다니거나 일행이 있으면은 아무리 한 명이 돈 관리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돈을 분산해서 가지고 다니시길 권해드리고요. 혼자 여행을 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뭐 잠깐 옆에 둘 수 있는 가방이 아니라 내가 항상 메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방들 있잖아요. 그런 가방을 매서 항상 돈이나 휴대폰이 들어간 가방이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베트남 소매치기가 2인 1조로 많이 다니거든요. 한 명이 사진을 찍어주겠다, 한국 사람이냐, 반갑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막 얘기를 하고 있다 보면 옆에 놓여져 있는 가방을 이렇게 들고 가거나 지갑을 들고 가버리거나 막 그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요점은, 이 야외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거나 하더라도 기중품을 내 몸에 딱 붙인 채로 응대를 하라. 이게 저의 말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금을 좀 이왕이면 최소화하는 게 좋기는 하잖아요. 가방을 여기 두고 얘기를 할게요. 카드 결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실은 나중에도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저는 여기 10년째 살고 있어도 지금 제일 많이 결제를 하는 수단이 한국 신용카드일 정도로 한국 카드를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카드 수수료가 부담스럽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막 한 달에 그렇게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결제하는 게 아닌 이상 막 엄청 체감하기에 막 손해를 본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 또 요새는 수수료도 해외에서 결제를 했을 때 우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혜택들도 있는 카드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그럼 베트남 여행 갈 때 환전 얼마나 해가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진짜 정답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행 스타일에 따라, 소비 스타일에 따라서 차이가 정말 극명한데, 내가 매일 마사지를 받느냐, 내가 이렇게 로컬식으로만 먹고 다니느냐, 아니면 좀 고급 레스토랑도 가느냐, 음주는 얼마나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갭이 크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을 드리자면 항공권이랑 숙박비, 마사지비, 굳이 또 따지자면 뭐 현지에서 결제하기로 한 투어비 정도? 그런 걸 제외하고 그냥 진짜 여기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쓰는 데는 하루에 1인당 한 3만원에서 5만원만 있어도 여행자분들이라면 엄청 충분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로컬 식당에서 한 끼 식사하는 게 3,000원 이렇게 하고, 음료나 커피까지 해도 만원을 한 끼에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교통비는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랩을 또 카드를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현금은 하루에 그렇게까지 또 많이는 필요하지 않다. 근데 물론 이거는 나의 여행과 소비 스타일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아실 테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기념품은 마트에서 사시면 다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돈은 어떻게 들고 올 수 있을까? 이제 다음으로 환전 얘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밥 다 먹었으니까 나가서 환전에 대한 얘기 마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때는 100불짜리 달러를 가지고 오셔도 되고 5만원권을 가져오셔도 되거든요. 가장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달러를 추천드리고요. 요 비상금으로 5만원권을 가지고 와도 그걸 받아주는 환전소나 금은방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왜 한국에서 바로 베트남 동화를 환전을 안 하고 굳이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야 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동화 환전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게 환전을 하시면 수수료에서 훨씬 더 손해를 보게 되시거든요. 보통 은행들이
확실히 많이 쓰는 외환에 대해서는 환율을 수수료를 낮게 쳐주는데 좀 잘 안 쓰는 외국 화폐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높게 떼요. 근데 한국에서 달러는 많이 쓰지만 베트남 동화는 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달러 혹은 5만 원권으로 챙겨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100불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10불, 50불권 이런 것도 환전은 되지만 환율 자체가 100불권을 가장 잘 쳐줘요. 팁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불, 2불짜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베트남에는 팁 문화가 없기도 하고 마사지 샵 같은 데서 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5만 동짜리 주면 그게 한 2불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동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정보인데 환전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달러 위에 낙서가 있거나 화폐가 찢어지거나 구겨지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여기가 되게 심한 것 같아. 조금이라도 구김이 있으면 안 받더라고. 나도 거절당한 적 있어. 정말로 깐깐합니다. 보통은 은행에서 이제 환전을 하면 새 화폐를 주기는 해요. 근데 혹시라도 새 화폐를 안 주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요청을 해서라도 새 화폐 빳빳한 거를 펼쳐서 가져오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환전을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처음에 딱 우리가 공항에 딱 내려서 공항에서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환전을 많이 하시는데 공항 환율이 그냥 눈 뜨고 몇만 원씩 바로 배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항은 완전 비추드리고 이왕이면 시내에 있는 환전소나 금은방에서 하길 권해드려요. 호텔도 크게 추천은 안 드립니다. 그래도 차라리 공항보다는 호텔이 그래도 낫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나 공항 내려서 택시 타야 되는데, 그랩 불러야 되는데, 휴대폰 유심 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인들에게는 어떻게 추천을 하고 있냐면 그랩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미리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등록하고 오면 카드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유심도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오거나 아니면 공항에서 포켓 와이파이 같은 거 대여해서 오면 사실 공항에서는 돈 쓸 일이 아예 없어요. 돈 안 쓰고 호텔이나 환전소까지 다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합니다. 공항에서 환전을 해야 되지만 최대한 그래도 좀 손해를 덜 보고 싶다 하는 분이라면 50불짜리 하나 정도 또 같이 들고 오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에서 그러면 환전소를 어떻게 찾느냐, 구글맵을 보면 영어로 익스체인지 이렇게 치면은 주변에 환전소가 막 뜨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곳을 여행을 가든 그냥 그 주변의 환전소를 딱 찾아서 봤을 때 환율이 너무 심하게 막 10%씩 공항처럼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환전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베트남 환율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24,900동이 뜨거든요. 저라면 한 23,500동 이상이면은 그냥 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 막 1000불 단위로 넘어가면은 차이가 10만 원 이렇게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행 3박 4일 와서 100만 원 넘게 환전할 일은 잘 없잖아요. 200~300불 이렇게 환전을 하는 거라면 저라면은 그냥 근처에서 하는 게 사실 여행자한테는 시간 세이브 하는 것도 돈 세이브 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택시 타고 괜히 환율 좋은데 찾아가는 것도 또 그 차비를 감안하면은 그게 그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호치민에서 환율 잘 쳐주고 실제로 한인타운에 살고 있는 제가 큰돈을 환전할 일이 있을 때 직접 오는 곳이자 여행자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환전소 한 곳 소개해드리자면 벤탄시장 바로 앞에 저기 핫덤 주얼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저기는 제가 주소를 더보기란에도 넣어둘게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여행을 하시는 분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동네에서는 이 환전소가 환율이 좋아요 이런 거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서로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행자라면 아마 이 벤타는 꼭 거쳐갈 때니까 핫덤 주얼리 오셔서 환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커피를 한잔 하러 가서 해외에서 카드 결제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모두 솔직하게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벤탄 시장 바로 옆에 있는 수 카페라는 곳을 왔는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북카페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베트남 분들 여기서 책도 읽고 있고, 그래서 조용조용히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여야 돼요. 그리고 비자나 마스터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카드를 한 번도 해외 결제로 사용해본 적이 없는 경우면 이왕이면은 저는 카드사에 전화해서 해외 결제 안 막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카드를 만들 때 혹시라도 해외에서 뭐 도난당하거나 분실되거나 복제되거나 그럴까봐 일부러 해외 결제를 막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외 결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카드사에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일단 저희 시킨 거 나와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크림치즈 커피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시켜봤고요. 그리고 마늘 버터 빵도 같이 시켰습니다. 달달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할 맛. 커피는 한 잔에 65,000동, 한 3,500원 정도 합니다. 벤탄 구경하고 나서 오이 삭힐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도 베트남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카드가 트래블 월렛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트래블 월렛을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알아봤더니 이게 여행자분들에게 확실히 좋은 방식이긴 하더라고요. 어플에 가입을 하고 나서 돈을 거기에 충전시키고 바로바로 환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어플로 바로 결제할 수도 있고 카드를 등록해서 받아서 그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카드로 현지에서 ATM기에서 돈도 뽑고 실제로 결제도 하고 다니는 그런 방식인데, 해외 가맹점 수수료가 0% 아예 없고 또 지정 ATM에서 출금할 때는 한 달에 $500까지는 수수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혜택도 괜찮지만 사실 저는 여행자분들한테 더 괜찮다고 느낀 게, 해외여행 다니실 때 신용카드 복제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들고 해외 결제하는 게 좀 무섭다 이런 분들은 이 트래블 월렛 신청해놓고 거기에 한 $500 정도만 넣어두고 그 안에서만 또 사용하면 내 원래 계좌랑은 아예 분리가 되니까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트래블 월렛 말고도 트래블로그도 있고 또 토스카드도 있고 요즘은 다 이런 카드가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카드들이 미리 신청을 해서 기다려서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귀찮은 분이라면 사실 저는 그냥 기존에 쓰시던 카드를 가지고 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돈을 우리가 몇백, 몇천 단위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ATM 수수료 저렴한 곳 찾아가고 연회비 내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한국에서 쓰던 거 해외에서도 쓰는 게 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좀 편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신용카드를 제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저희 부부가 쓰고 있는 카드는 이 대한항공 카드거든요. 현대카드예요. 현대 대한항공 카드 중에서 가장 연회비가 싸고 그레이드가 낮은 거거든요. 연회비가 3만 원 정도인데 이걸 쓰는 이유가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결제하면 1,000원당 2마일리지를 줘요. 저희는 한국 들어갈 때도 그렇고 비행기를 탈 때 마일리지를 많이 모아둬서 쓰면 좋으니까 일부러 그 혜택을 누리려고 쓰고 있는데, 생활비를 보통 다 이 카드로 해결하다 보니까 마일리지가 잘 쌓여서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단점은 있어요. 해외에서 현대카드 앱 로딩이 잘 안 될 때가 진짜 많아요. 개발자분이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끼리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가 아니라 진짜 솔직하게 제가 쓰고 있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해외여행이 잦은 분이라면은 이런 것들도 대한항공 카드가 아니라도 마일리지 연동이라던가 해외 혜택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카드 고릴라 이런 홈페이지 통해서 카드 혜택 비교하는 것도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간혹가다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서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가끔 베트남이 예적금 금리가 7, 8%까지 나오다 보니까 현지에서 여행객도 계좌를 가입할 수 있나요?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자가 없이 개설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신 온라인 뱅킹만 가능해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체크카드는 못 쓰고 예적금도 당연히 안 되고요. 현금, 입출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그 온라인 뱅킹 송금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베트남에 정말 자주 오시는 분이라면 혹은 다른 비자가 있는 분이라면 고려해볼 만한 옵션 중 하나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만드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마저 좀 먹으면서 할 일 하고 즐겨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정말 다양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또 해외에 10년째 살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에 예민해져서 조금 더 좀 꼼꼼하게 치밀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지키지는 않으시더라도 그래도 좀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베트남 여행에 대한 꿀팁이나 노하우가 있으시면 그런 걸 좀 나눠주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립니다.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